저는 식물이 없는 삶, 책상 주변에 식물이 없다, 이게 참 상상이 안 가요. 집에도 식물이 없다고 하면 식물을 왜 안 키우세요? 쭈그리고 앉아서 자연을 관찰하는 거죠. 흙도 관찰하고 거기에 나오는 야생화, 미세한 그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관찰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넓은 자연 세계를 관찰하는 걱정이라든지 불안감을 잊고 관찰하고 있는 대상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현재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이 4계절이 아니라 12계절이 될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서로 다른 일과가 펼쳐질 정도로 다양하거든요. 편의상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누지만 우리가 다루는 식물들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되기 때문에 주기를 맞춰서 그 해당되는 일을 하다 보면 1년이 정신없이 지나가 버리는 거죠. 식물의 일상을 보면 굉장히 느리고 정적으로 멈춰 있는 것 같지만 관찰을 해보시면 끊임없이 움직이고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지만 마음속에 끊임없이 뭔가를 갈망하고 씨앗을 뿌리고 욕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식물들도 똑같이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몬스테라를 예를 들어보면 기근들이 막 나와 있어요. 공기 뿌리. 그 공기 뿌리들이 어느 날 보면 정착을 해요. 그 모습을 보면 지렁이나 뱀하고 똑같아요. 이게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이 식물은 분명히 뭔가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고향이었던 브라질의 어떤 숲속을 꿈꾸면서 우리 인간들도 보면 인간은 하나의 종이지만 그 삶에 적응하는 방식이라든지 추구하는 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듯이 식물은 종도 다르고 환경도 다 다르고 오랫동안 진화해온 그런 식물들의 전략,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 많이 도움이 되죠.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자기가 얻은 모든 영감은 자연을 깊이 있게 관찰하는 데서 얻어졌다. 신혼여행이 제주도였어요. 제주도 연미지 식물원에서 빅토리아 수련이라는 거를 처음 봤어요. 근데 잎 하나의 크기가 2m 가까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수련의 그런 걸 보면서 와, 진짜 신기하다. 근데 제가 거기서 그 일을 담당하는 가드너가 될지 몰랐죠.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면서 식물원에서 일해보는 건 어떨까? 식물원들 채용 공고를 많이 찾아보게 됐고 여기저기 많이 도전을 많이 했습니다. 아내하고 딸을 데리고 이사를 갔어요. 제주도로. 약간 무작정 떠난 거죠. 모험심도 있었고 과연 나는 왜 식물을 키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나는 왜 식물을 좋아하게 됐지? 제가 끌렸던 거는 꽃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꽃이 핀다라는 거는 곧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고 곧 좋은 날이 온다라는 수렵 생활 할 때부터 꽃을 본다라는 거는 우리가 우리 몸속에 유전자에 각인이 되어 있는 그런 본능적인 게 아닐까. 그 기쁨을 얻는 거죠. 꽃을 보는 것 자체가. 컬러 테라피라고 칼 융이라든지 괴테 같은 심리학자들이 색깔과 우리 마음의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게 가장 잘 구현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식물의 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식물의 꽃 색깔과 우리 마음과의 연관성을 조사를 한 연구를 한 게 있는데 빨강색은 수술 후에 회복기에 환자한테 굉장히 좋을 만큼 회복력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노란색은 보는 순간 행복감이 드는 결과로 나타났고요. 파란색은 지성적인 부분과 관계가 있고 또 녹색은 균형 감각을 찾게 해주는 반려식물 중에 꽃이 잘 피는 것들을 늘 가까이 해서 계속 보다 보면 무의식 중에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슬픔이라든지 이런 감정들이 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꽃을 보는 반려식물은 1년 내내 기르길 권장을 드리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마음의 안정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숲을 좋아하잖아요. 숲속에 들어가는 순간 몇 분 만에 스트레스 지수가 확 낮아지고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낮아지면서 우리 행복에 관련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그 지수가 확 높아진다고 합니다. 깊은 숨을 내쉬게 되잖아요.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고 마음의 안정을 취하게 되는 게 바로 이제 숲의 효과인데 반려식물을 통해서 그런 숲의 효과를 나타나게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잎이 커다랗고 무성한 반려식물들이 많이 있어요. 몬스테라뿐만 아니라 야자류 같은 그런 식물도 있고 알로카시아, 또 요즘에 그 젊은 MZ세대들이 많이 좋아하는 필로덴드론, 안스리움 뭐 이런 식물들이 잎이 대부분 커다랗고
마치 어떤 식물들은 잎에 무늬가 아주 예쁘게 돼 있어가지고 질감과 무늬가 예뻐서 사람 얼굴 같아요. 숲의 효과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흙을 만지는 것 자체가 흙 속에 미코박테리움이라고 하는 그 박테리아가 있는데 그 박테리아가 우리 뇌에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그런 역할하고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흙을 만지면서 이렇게 하는 활동 자체가 행복 호르몬을 형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외로운 사람들이 많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식물이 주는 위로가 결코 작지 않은 세상이 된 것 같고요. 코로나 시대에 젊은 사람, 나이 드신 분 상관없이 혼자만의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고 때마침 플랜테리어라고 하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식물을 가지고 예쁘게 꾸미는 게 또 유행이 됐어요. 또 식물 카페도 급증을 했고요. 내 방에도 저렇게 카페처럼 해놓으면 어떨까? 그런 인식이 이제 MZ세대를 중심으로 많이 확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강희안 선생님의 양화소록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원예서이자 아주 훌륭한 식물 관련된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와유법이라고 강희안 선생님이 소개를 하십니다. 화분에 심겨진 식물들을 방에 누워서 그 식물을 감상하면서 거기 안에 축약되어 있는 자연, 산수, 식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을 상상하면서 감상하는 이 와유법이 그때 이제 소개가 됐었거든요. 오늘날의 우리 세대도 방 안에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좀 누워서 식물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풀멍, 꽃멍, 식멍을 즐기는 게 바로 그런 개념인 것 같고요. 식물을 꼭 키워보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하시면 난이도가 쉬운 식물들, 관엽식물들 중에서 많이 기르는 아레카 야자라든지 알로카시아라든지 테이블 야자도 있고요. 산호수 같은 항상 푸르게 잎이 있는 그런 식물도 있고 산세베리아 같은 것도 있고 죽이기도 어려운 식물이라고 하는 그런 식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새순이 나오는 것 보는 것 자체가 생명력,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또 잎이 나왔네? 무의식 중에 우리가 그 식물을 보는 사람들한테 특히 아이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생명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잎이 나오고 있다. 귀한 식물 같은 경우에는 새촉이 하나 올라오는 순간 엄청나게 기쁘겠죠. 화분들을 키우다 보시면 그래도 미미하지만 무의식 중에 느끼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직장인들한테는 가까이에 자기 자리 주변이라든지 집에서 침실 주변에 뭐 산세베리아라든지 공기정화 효과가 있는 거 플러스 심적인 안정을 주는 또 행잉 화분들 매다는 식물들이 있어요. 어딘가에 걸어놓기만 하면 되거든요. 봤을 때 참 좋아요. 저는 식물이 없는 삶, 책상 주변에 식물이 없다, 이게 참 상상이 안 가요. 집에도 식물이 없다고 하면 식물을 왜 안 키우세요? 막 화려하거나 눈에 띄는 그런 식물보다는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항상 곁에서 저를 지켜봐주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 가끔씩 꽃 한 송이씩 피워주고, 그리고 저도 막 매일같이 물 주고 막 뭐 벌레 잡아주고 이런 게 아니라 가끔씩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물을 주고 1년에 한 번 정도만 그 분갈이를 해주고 이런 정도의 케어로 이렇게 해주는 식물들을 저는 좋아합니다. 이 식물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프리칸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지금도 꽃몽우리가 이렇게 달려있죠. 얘가 좋은 이유가 남아프리카에 우산바라산이라고 있어요. 그곳은 빙하기를 겪지 않은 수십억 년 동안 그대로 유지된 고유의 생태계에서 자라는 식물이었는데, 이 식물이 좋은 이유가 우리 실내 생활에 아주 최적화된 식물입니다. 그래서 우산바라산의 환경 조건이 온습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우리 실내도 제일 쾌적해야 하는 그런 온습도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식물도 우리 환경에 잘 적응을 하는 그런 편이고, 그래서 손이 좀 덜 가는 편입니다. 별자리로 자기한테 맞는 식물을 찾아주는 앱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걸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사수자리인데 가장 잘 맞는 식물이 몬스테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카렐 차페크 그 책은 너무 재밌죠. 정원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초보 가드너들이 읽기에 굉장히 좋고요. 너무 웃긴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카렐 차페크가 직접 자기가 정원을 가꾸는 이야기고요. 그 형인 그 요제프 차페크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동생이 가드닝을 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이렇게 라이닝을 따서 그렸는데 너무 재밌게 잘 그려놨어요. 인상적인 거는 카렐 차페크가 잠을 잘 때도 머리맡에는 물조리개가 있고 발밑에는 쇠스랑이 있고 가슴에는 모종삽을 들고 이렇게 자는 장면이거든요. 워낙 식물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발을 디딜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발을 놓고 그 다음에 이 손으로는 잡초를 뽑고 있고 이 손으로는 다른 꽃을 심고 있고 심을 데가 없으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너무나 식물에 대한 욕심도 많고 이것도 키우고 싶고 저것도 키우고 싶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요. 야생의 위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위로, 특히 현대인 중에서 우울감이라든지 감정적으로 많이 지치고 피곤한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이 자연이 어떻게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연구 결과라든지 딱딱하지도 않고 굉장히 술술 읽히는 그런 문체로 되어 있어서 저는 그 책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반려식물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자연을 즐기고자 하는 현대인의 바람이 이제 반려식물로 표출이 돼서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근원이 될 수 있는 자연 세계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책에 보시면 19세기의 시인이었던 존 클레어라고 하는 그 시인이 내려앉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쭈그리고 앉아서 사물을 관찰하는 거죠. 자연을 관찰하는 거죠. 흙도 관찰하고 거기에 나오는 야생화, 미세한 그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관찰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넓은 자연 세계를 관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연을 관찰하게 되면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걱정이라든지 불안감을 잊고 관찰하고 있는 대상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까르페 디엠이라는 개념하고도 연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채집 황홀이라는 표현으로도 쓰더라고요. 우리가 수렵 채집 생활을 할 때 자연물을 수확을 해서 그것을 자기 생활에 이용을 하게 되고 얻거나 뭘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일상생활에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 채집 본능이 누구한테나 다 있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 뭐 우표 수집도 많이 하고 뭐 새알 수집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본능적인 활동이었던 것 같고, 이 채집 본능 또는 채집 황홀이라는 개념 또는 내려앉기라는 개념하고 연결이 돼서 아주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효과를 주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식물을 좋아하는 식물 덕후가 되려면 이론적인 내용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이언스 북스에서 나온 식물 대백과 사전을 강추합니다. 식물학자들 뿐만 아니라 촬영 감독, 이미지 전문가들, 그래픽, 박물학자들, 전문가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검수도 완벽하게 되어 있는 데다가 요약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챕터별로. 그래서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식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하고 있고, 식물에 대한 이해도를 많이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식물은 누구나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어렸을 때부터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대부분 나이가 들고 은퇴하고 이러면서는 거의 10분 중에 8, 9분 이상은 식물 쪽을 되게 좋아하는 쪽으로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 아닐까. 저는 맛집에 갈 때 항상 식물 상태를 봅니다. 맛집이면서 식물 상태가 좋으면은 완전히 저는 진짜 인정하는 집으로 치고요. 맛집인데 식물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좀 약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좀 저만의 기준이긴 한데, 식물을 잘 키우시는 분은 요리도 깔끔하게 깨끗하게 잘 하시는 저만의 어떤 기준, 제가 관찰한 결과로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